이미 손실로 처리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상각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손실로 처리한 채권.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금도 70%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가요? 개인 워크아웃. 프리 워크아웃 아닙니다.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에서는 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에 한해서만 감면이 가능하고 원금과 약정이자는 감면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연체이자만 감면 가능해요. 그리고 자산관리사가 보유중인 채권은 상각채권에 준하여 원금 감면을 허용한다. 상각채권.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1에서 3급까지 그리고 7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7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그 밖에 사회소외계층은 원금의 60%까지 원금도 감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제기도 유예해줘요. 그래서 실업, 휴업 등 재난 등의 경우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해주고 이 기간 중에 이자율은 또 낮은 금리죠. 2%를 적용합니다. 담보채무에 대해서는 변제기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보채무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 돼요.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담보채무. 이거는 이제 채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채권이지만 부채 입장에서는 담보채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 채무 의무도 감면을 해준다. 그래서 채무 감면에 대해서는 다른 채무 감면의 조건과 동일하지만 상환기간은 최장 8년 내에서 원금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8년 내에서 원금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절차의 종료, 개인 워크아웃 절차 종료. 다음 같은 경우에 개인 워크아웃 절차는 종료되고 종료되면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 확정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상 지원 조건에 따른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자, 감면도 해주고 그랬는데 빚 갚아 나가야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3개월 동안 빚을 안 갚아요. 그러면 신용회복 개인 워크아웃 지원 절차가 끝나버려요. 종료됩니다. 신용회복지원 신청서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그 밖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 재신청하고 효력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면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절차가 중단된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상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지원 재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중단되거나 효력이 상실되면 그걸부터 적어도 6개월이 지나야 신용회복지원 즉 개인 워크아웃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효력 상실로부터 2개월 내에 미납된 채무 변제금을 납입하고 채권기간에 동의가 있으면 한 번에 안에 효력이 부활될 수 있다. 근데 2달이 안 돼서 그동안 못 낸 돈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채권기관도 동의를 해줬다. 그럼 한 번에 안에서 효력이 부활될 수가 있다. 자, 열심히 돈을 잘 갖고 있습니다. 성실이행자들 위해 1년 이상 성실히 납부한 채무자는 자녀 채무에게 전부를 일시에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는 추가로 또 감면해줘요. 그래서 1년 이상 열심히 갚아 나갔습니다. 근데 남은 채무를 한꺼번에 다 갚으려고 그래. 그러면 10에서 15%까지 감면을 추가적으로 또 해줘요. 네. 개인 워크아웃의 장점. 신청 즉시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추심 활동이 중단됩니다.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신청할 때는 5만 원을 내야 된다. 5만 원 이에 별도의 비용이 없습니다. 협약 가입 금융회사의 모든 채무를 통합해서 조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하려면 그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회사인데 그 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가 우리나라의 대부업체를 비롯해서 웬만한 그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쨌든 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면 다 모든 채무를 통합해서 조정을 해줍니다. 개인 워크아웃. 그래서 제도권 금융회사는 물론 대부업체, 자산관리사 등도 다 대부분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협약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미등록되어 있는 뭐 대부라든지 사채 이런 건 안 되겠죠.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 조정 제도이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채권 금융회사도 다 신용회복지원에서 개인 워크아웃 할 때는 다 동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의를 해줄 때 동의율도 높다. 그리고 신청 절차나 준비 서류가 간편하고 방문 즉시 신청할 수도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워크아웃. 자, 이번엔 이제 개인 회생이에요. 아까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은 어디에서 하는 거라고 했죠? 이건 법원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프리 워크아웃과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하는 채무자 구제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별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법원에서 마련하는 절차다.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수입을 계속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채권자 채무자를 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법원에서 만든 절차가 개인회생이에요. 누구가 신청할 수 있느냐? 신청 자격은 장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 그러니까 급여소득자, 영업하는 영업소득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죠? 또는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입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제도를 이용 중이거나 파산 절차나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다 개인 회생제도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있어도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범위, 개인 회생할 수 있는 채무 범위, 발생 원인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채무인지 원인은 상관이 없지만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5억, 담보부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채무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발생 원인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채 같은 것도 다 가능한 거예요. 우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건 뭡니까? 협약 가입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을 해주는 건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같은 경우는 원인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변제기간, 변제가 시작된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가용소득에 의해 산출된 변제계획안에 의해 최장 5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게 되면 5년이 경과할 때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책 신청을 통해 면책 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일 때는 5년 동안 열심히 갚아 나가면 5년 지나면 남은 채무에 대해서 또 별도로 나 이거 책임 면해줘라. 그럼 면책 신청을 해서 면책 결정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면책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회생 제도의 면책 결정은 개인 파산 제도보다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파산보다는. 개인 파산 제도에서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파산 제도는 이런데 개인 회생 제도는 또 더 면책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요렇게 하는 거는 이제 개인 파산 제도에서는 요런 경우에는 허락이 되지 않지만, 자, 개인 회생 제도에서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나는 경우는 그럼 어떤 경우에 면책이 불허가 나느냐? 면책 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규제되지 않은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악의로 빼놨다 이거죠. 채무자가 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개인회생 제도에서. 자, 이거는 이제 개인 파산이에요. 이거 어디서 할까요? 법원에서 한다 그랬습니다.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 사업이나 소액 활동 경과 자신의 채무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가끔 연예인들도 이렇게 나와서 개인 파산 신청했다 하는 게 기사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남아있는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남은 거 하여간 다 나눠줘요. 나눠준 다음에 다 상환하고 자녀 채무에 대해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개인 파산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개인 파산은 채무자나 채권자 모두 다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개인 파산은. 그리고 법정 대리인 등 채무자에 준하는 자도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신청을 어디에 가서 하냐면 채권자가 아니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인에 하는 게 개인 파산입니다. 채무의 범위 개인 파산인 경우 개인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 범위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사채도 가능하고 연체 정보 등록 여부 상관없이 다 신청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뭐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채무가 낭비나 도박 등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에 의한 채무 등이라면 파산 선고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파산의 선고는 받을 수 있지만 뭐가? 면책은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라. 그래서 개인 파산 제도는 결국 파산 신청하면 파산 결정이 나고 채무 면책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낭비 도박하기 위해서 파산 선고하면 그거는 어떻게? 파산 선고는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지만 면책은 안 되니까 주의하라. 그래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리는 행위,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늘리는 행위,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행위, 이런 건 아예 면책이 허가가 되지 않는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불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파산 선고가 내려지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어떤 불이익이냐면요, 각종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파산자는 공법상 공무원이라든지 사립학교 교원, 변호사, 각종 사자, 공증인,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평평가사, 세무사, 행정사 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면 그런 사람이 파산자가 되면 자격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표 의사입니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그리고 사법시험 응시자의 경우는 비록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의사에 들어가는 사. 의사는 요 각종 변호사 이런 사자와는 달리 파산 선고 받아도 자격 취소나 안 되고 계속 자격도 새롭게 취득할 수도 있고 기존 자격도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파산자는 또 민법상 후견인, 친족현, 유언 집행자 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밖에 재산관리 및 처분권을 상실하고요. 신분상의 각종 제한이 따릅니다. 주거가 제한되고 통신 제한, 구인, 감수 등 신분상의 제한을 받게 되고요. 신원증명서에 등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이 어려워요. 그래서 파산자가 되면 범적지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등재가 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 입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법원의 관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 외에는 은행연합회 등의 금융협회에 파산 사실을 통보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파산하면 법원, 관보, 일간신문에 공고는 하지만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에 파산 사실을 통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 파산자 명의로는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신용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죠. 그리고 각종 채무자 지원제도, 특히 채무자 지원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에서 하는 두 가지, 총 4가지의 제도의 차이점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